8번 보겠습니다. 예정 배부하고 있고 제조원가의 간접 배부 차이를 풀어봐라 이렇게 보고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얘기죠. 우리가 실제 발생한 원가가 얼마입니까? 62만원. 자,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구하죠? 여기 예정이잖아요. 제가 약체하는데 실제 배부 기준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를 곱하지 않습니까? 실제 배부 기준은요. 8만원.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은요. 예산한 요거 나누면 2가 되죠. 그럼 2 하면 요거는 얼마? 56만원? 그럼 빼면 6만원이 뭐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뭡니까? 플러스니까 뿔소, 과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거는 위에 거의 연장선상인데 과소 배부된 200을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죠.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중에 비례배분법하고 뭐 영업의 손익법, 매출원가법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의 방법은 뭘로 했다는 거야? 기존에는 뭘로 했냐면 비례배분법을 했다. 그럼 비례배분법에서 매출원가법으로 이제 바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례배분법일 경우에 플러스가 될 건데요. 원가가 더 플러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이 세 개의 비율에 보면 60%니까 6이 120만 원만큼이 뭡니까? 추가적으로 매출원가가 더 계산되었다면 매출원가를 다 조정하면요. 당연히 뭡니까? 200만 원이 전부 다 매출원가를 다 더 플러스해서 비용이 더 발생되지 않습니까? 기존의 방법에서 더하면 얼마만큼이? 80만 원만큼이 더 뭡니까? 감소가 되겠죠. 이익 측면을 본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알 수 있어야 되겠죠? 10번 기말 원재료 재고는 얼마냐? 이거 참 귀찮은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약간 있죠. T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똑똑하게 기말의 원재료를 얘기했죠. 그죠? 원재료 계정인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기말 X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산액은 얼마고? 100만 원. 단계 매입한 금액은요? 300. 여기 바로 직접 재료비잖아요. 그죠? 여기 400이 되겠습니다. 400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접 재료비만 구할 수 있다면, X를 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의 모든 목적은요, 직접 재료비를 구하는 데 있죠. 꽂혀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재료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단기 총재조원가가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니까, 그래서 간추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접 재료비 A하고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세 개를 다 합한 금액이 바로 단기 총재조원가지 않습니까? 단기 총재조원가다. 그럼 제시하는 자료에 분명히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 총재조원가는요 500이라는 정보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맞춰봅니다. 지금 보니까 제조간접비는요 단기 총재조원가에 얼마에 해당이 된대요? 여기에 있죠. 25%에 해당이 된다. 여기 0.25가 된대요. 그럼 이 금액은요 125만 원이에요. 그런데 직접 노무비는 노무비의 80%가 여기 제조간접비로 여기에 80%가 뭡니까? 여기 B 금액은 여기에서 요 금액의 몇 프로? 80%니까 이거를 역으로 취해서 직접 노무비를 추론하면 직접 노무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직접 노무비는 15625빵빵. 그러면 15625빵빵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거에서 차액을 뽑아가지고 이쪽에 배분하면 직접 재료비 A는요 그죠, 21875빵빵. 그럼 이걸 추론해서 21875빵빵이 될 거고, 그럼 이것도 2157 그죠? 875빵빵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400을 빼게 되면 이 금액은요 뭐 1812 그죠? 이 금액은 18125빵빵.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그죠? 1번이 되는 그런 입장을 가집니다. 약간 있죠. 좀 귀찮지만 그렇게 어려운 논점은 아니죠. 계산기를 잘 입력하고 그래서 T를 그려가지고 잘만 메꿔여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1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것들이 계산 문제 풀다가 너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정도는 풀어야 돼요. 계산문을 풀지 말라는 게 이런 거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죠?
계산해보고 논리가 안 쓰는 걸 풀지 말라는 거지. 이런 걸 풀어내야 됩니다. 자, 세액공제율이 어제 뭐 우리가 소득세 하면서 해봤네요. 그죠? 얘는 기부금속이 2천만 원 초과분은 30%, 뭐 12%, 얘는 15%, 그렇게 됩니다. 2번이 되고 12번 법인세법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에 대한 추계 등에 의했을 때 우리가 결정했을 때 당기순이익의 차익 부분은 대표자 상여를 한다는 말이 맞는데요. 뭐 이런 것들 잘 몰랐다 하더라도 뭔가 뭐 대납하고서 기타순이익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있죠. 유무하고 마이너스 유무는요. 조세 부담의 영구적 차이입니까? 일시적 차이는 거죠. 그러니까 추인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차기 이후에 당초의 세무정에 반대적 유발되지 않는다는 말이 뭐 아무리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확실하게 틀린 있죠. 이 개념이 추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보시고요. 여기 살짝 좀 어려웠어요. 13번이 약간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나요? 세무상 토지가액은요. 시가가 120인데 130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맞췄다면 그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에요. 우리가 세무는 내국법인은 주주, 그죠? 그러니까 주주하고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그죠? 이 거래한 금액이 있으면 이거를 그죠? 부인하고 우리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있죠. 분여된 이익만큼을 입금 산입한다는 규정이 바로 부당이익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시가가 120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얼마를 준 거야, 이거? 시가가 130만 원짜리 주식을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당 10만 원만큼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10만 원에 시가 대비 10만 원이면 5%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회사는 이렇게 했지만 회사는 토지를 그죠? 130 이렇게 잡고 자본금을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발초를 30 이렇게 했다 그죠? 근데 이제 세법은 어떻게 볼 거냐 그죠? 세법은 토지를 이렇게 안 본다 이거죠. 120으로 본다 그죠? 자본금은 똑같이 그죠? 100만 원이고 주발초는 이게 뭐 30 이렇게 되겠죠? 주식이니까 주식가액이니까 액면가액하고 시가의 차익이니까 그죠? 이렇게 될 거. 여기가 뭐가 될까요? 그럼 차익이 이게 10만 원만큼이 뭡니까? 유출된 거죠. 누구한테 유출됐습니까? 밖으로 나갔죠? 주주, 법인, 그죠? 법인한테 유출이 10만 원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죠? 그러니까 이 거래를 통해서 분여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유출잉여금 20만 원 이렇게 보고요. 토지가 얼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 뭐가 됩니까? 재무상태표 개정하고 재무상태표 개정이 같이 나타나죠. 두 개가 나타날 것이고 일단 먼저 여러분들은 세법상 원하는 토지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120이 되니까 10만 원만큼을 어떻게 됩니까? 송금산입에서 어떻게 할까요? 토지 금액을 세법으로 맞추기 위해서 10만 원만큼을 마이너스에서 감액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뭐를 응징해야 됩니까? 이 거래를 통해서 법인한테, 주주인, 법인한테 유출된 그 금액만큼은 입금산입에서 소득처분을 해야 되죠. 대표이사라면 입금산입에서 항여고, 지금은 얘가 법인주주잖아요. 그죠? 법인주주니까 이거는 입금산입해서 부당이익이, 그죠? 주식 발행 초과만큼의 부당이익이 10만 원만큼은 뭡니까? 여기가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죠. 왜? 주주인데 법인 주주니까 그래요. 단체잖아요. 그죠? 법인 주주니까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송금 산입의 마이너스 부의 세무조정이 필요하고 이 틀린 거니까 맞고, 입금 산입에서 기타 사유 유출 세무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만큼. 그죠? 여기에 10만 원만큼이 포함되어 있는 맞고, 세무조정을 내에서 각사 소득의 변동이 없어요. 이중조정이니까. 두 개 동시조정이니까. 그리고 세무상의 토지의 금액은요.
그죠? 시가인, 그죠? 120만 원이, 그죠? 세무상 원가,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에 보면 우리 가산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등록 가산세는 미등록 기간에 1% 맞고, 학계표의 미제출이 좀 인하가 됐죠. 2017년도. 이거 0.5%로, 그죠? 지연 제출은 0.3이고, 그죠? 미제출은 0.5로 인하됐는데, 여기 잘못됐고, 발급하지, 미발급은 2%, 부동산 1%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에 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제 배워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월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에 따라 이게 제재하는 업종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불로소득이라고 봐서 일반적인 기업에 있어 결손금에 의하지 않고 타소득과 통산이 불가하도록 해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어떤 거는요, 건물, 그죠? 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은요,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결손이 났으면 다른 소득과 통산하고, 또 이월 결손금은 이월에서 또 다른 금액이 있다라면 통산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죠. 다른 소득에 공제하지 않고, 이 말은 상가 임대업을 얘기하는 거죠. 상가 임대업, 여기서 이거고, 1월 1일은 10년이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결손금부터 먼저고, 추계 신고할 때는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거. 일반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론적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